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 최입니다. 오늘은 저 당신이 뽑은 그 멍청이가 당신이 가장 먼저 배신한다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자면 작년 미국에서 농가가 거의 300곳 가까이 파산했습니다. 이게 재작년보다는 거의 50% 늘은 거고 3년 연속 증가한 건데요. 파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재밌게도 트럼프가 가장 크게 이긴 곳이었습니다. 관세를 걸고서 중국과 싸운 트럼프를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았고, 대두를, 미국에서 대두 수출이 거의 다 중국으로 가는데 그걸 사라진 값을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안 받잖아요. 그 비용을 이 농부들이 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마가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오늘 오피니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독재나 권위주의를 너무 강한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신념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거는 뭐 회사가 지원자를 MBTI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요새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판단할 때 MBTI로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람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MBTI 하나 알면은 그 사람은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도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게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조정하는 게 지루하고 표도 안 되니까 그냥 반대편을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간첩이라든지 적으로 몰고 그렇게 MBTI처럼 단순화시키는 거죠.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것도 이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프랭크 프루트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과 헛소리를 구분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비트는 거고, 개소리꾼은 헛소리, 개소리꾼은 진실에 아예 관심 없습니다. 트럼프가 개소리꾼이에요. 그는 그냥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죠. 그래서 뭐 개별 사실을 반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자체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도 개소리 많이 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트럼프 1기 때 4년 동안 확인된 그런 개소리들이 3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21번 꼴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14년 동안 팩트 체킹 하던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이런 개소리가 규범이 된 시대에는 팩트 체커를 무시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현타가 와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이걸 단순화 시키냐. 이런 구도라든지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실제 현실을. 근데 이게 왜 더 이득이냐 하면 결국에는 윈윈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트럼프나 이런 개소리를 하거나 이런 단순화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군 고위 장교랑 군 고위 공무원들의 침을 받아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재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 받는 사람보다 실제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상황을 통제한다는 감각이 더 커지니까 그게 방어망이 돼서 스트레스를 면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든지 뭐 네타냐후,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랑 거리주의적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버틴 이유는 인내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뽕을 계속 맞는 거죠. 권력뽕. 근데 반대로 이런 단수나 이런 포퓰리즘을 사는 쪽은 다른 계산을 하는 거죠. 아주 이 유권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배신을 많이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좀 멍청하고 특이하더라도 자기 편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럼 유능한 지도자보단 그냥 믿을 만한 무능한 지도자를 뽑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무능한 지도자라고 대표되는 게 트럼프죠, 솔직히. 뭐 유능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변덕스럽고, 그냥 진실을 얘기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거의 뭐 짐승에 가깝잖아요. 머리털 난 짐승.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나오는데, 이러한 게으름은 결국 저희 같은 대중을 향하고 정교함은 제도를 향합니다. 대중에게는 이런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이민자 침공 같은 두 마디만 던지지만 이걸 실제 제도적 권한으로 가져오는 작업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해요. 트럼프가 2기 복귀했을 때 첫 해 서명한 행정명령이 거의 225건.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33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최다예요. 이건 절대 게으른 게 아니죠. 이건 다시 말해서 헌법적 권위주의입니다. 그냥 이 헌법이라는 법치주의라는 건물을 부술 필요가 없어요. 간판과 외벽을 두고 그대로 내부 용도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아직 독재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면은 그 안심하는 것 자체가 이 전략에 성공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도를 변경한 값은 누가 내느냐? 여기서부터 제일 아픈 지점이 또 시작이 되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트럼프를 많이 찍었던 미국 농가 부채가 올해 6,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입니다. 백악관은 그래서 재작년 말에 120억 달러를 풀었고 올해 6월에는 110억 달러 그 농가 지원금으로 추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 연방 농업 지원 총액이 약 550억 달러. 이거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웃긴 거는 관세를 이빠이 올려서 거둔 돈으로 관세 때문에 망한 농가를 메우는 거죠. 거의 병 주고 약 주고죠, 딱.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그런 중소 자영농이 아니라 대형 기업농들한테 가서 작은 농가들은 오히려 더 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겹쳐서 미국의 건강보험인 서비스인 그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이죠. 이게 10년간 9,300억 달러 깎는 법이 통과됐는데 아마 그 옛날 트럼프 OBBB 그 법안에서 깎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가장 직격탄 맞는 게 농촌병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포퓰리즘에 대한 청구서였고 또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트럼프에 대한 전체 지지율은 저번 달에 7월에 32%에서 40%까지 떨어져서 2기 최저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공화당원 중에선 트럼프 지지자라고 부르는 비율은 60% 넘어서 사상 최고예요. 지지층이 얇아진 게 아니라 이제 좁고 단단해진 거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20년 대선이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 후보가 여전히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선거에서 6%더 유리했어요. 이 말인 즉슨 거짓말 그리고 개소리가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런 포퓰리즘은 계속 잘 팔리면은 사람이 바뀌든 뭐하든 꾸준히 공급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뜻밖의 인물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벅민스터 풀러라는 발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돔 건축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의 한 얘기가 있는데 인류의 위기가 자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제일 좁은 방, 뭐 에코 챔버죠? 이런 데 갇혀서 전체가 무너지는 걸, 사회가 무너지는 걸 못 본다는 거죠. 권력은 결국에는 복잡한 걸 대중의 시야에서부터 지워가지고 뭐 방향을 잃고, 전문가는 복잡한 걸 피해서 또 방향을 잃습니다. 근데 다만 이 풀러의 말에서 알아둬야 될 게, 그는 그냥 탈정치주의자예요. 그래서 정치는 필요 없다. 그냥 기술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엔 이 기술 역시, 기술 발전이나 그 적용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적용을 할 때는. 정치를 비우면은 결국엔 그 자리에 트럼프 같은 바퀴벌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권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싶다면은 권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그래야지 권력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권력은 고이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이런 포퓰리즘의 문제는 악의가 넘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거를 감당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넘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 게으름의 그 대가는 세금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그걸 확인하고 우리 사람을 그런 어떤 라벨이나 그런 나온 직장이나 뭐 회사, 집안 그리고 돈 그런 보이는 수치나 라벨로 평가하는 게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 맥락을 잃고 입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결국 이런 사회라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뱃머리가 아니라 그 핸들입니다. 남을 네 글자로 MBTI로 줄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작은 핸들이죠. 다들 이걸 기억하시고 너무 MBTI에 맹신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복잡한 그 사람을, 그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줄이려는 게으름의 발현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